안녕하세요, 리토로입니다. 자, 오늘은 그 시즌 초에 해야 될 것들을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시즌 초인데도 뭐 잘 타는 분은 잘 타겠지만 다 카빙을 막 누워서 타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솔직히 시즌 초에 뭐 그런 욕심은 다들 있겠지만 그럴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얼마나 재밌고 행복하게 타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다가 다치면 엣지를 못 빼고 아니면 누구를 받거나 누가 나를 받거나 해서 다치면 이번 시즌 행복하고 재밌게 못 보내는 거니까요. 어떻게 시즌 초를 보내면 좋은지 라고 주제를 정하고 한번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시즌 초에 많이 하는 것들 있죠. 자, 베이지 카빙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베이지 카빙은 지금 시즌 초에 하기에는 물론 해야 되지만 조금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부상이나 이런 슬로프는 적은데 사람은 엄청 많고, 그리고 내가 베이지 카빙을 할 때는 좌우에 공간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다치지 않더라도 내가 베이지 카빙을 집중해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요. 해결책으로는 베이직 슬라이딩 턴이 있어요. 베이직 카빙인데 엣지각을 좀 죽여서 무게중심이 가는데 내 데크와 내 몸이 어떻게 회전하는지 잘 체크하는 게 있고요. 베이직 카빙을 물론 카빙의 그 기울기나 그런 감각도 중요하지만 이 데크가 회전하는데 내 몸이 그 위에서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부터 뭐 카빙을 하라 이거보다는 사이드 펜스에 붙어가지고 베이직 슬라이딩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요. 어떻게 하는지요? 베이직 카빙을 왜 하면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베이직 카빙을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카빙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근데 우리가 보드를 조작도 못 하는데 카빙만 하게 되면 좀 안 좋은 선례들이 좀 많이 있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베이직 카빙의 전 단계를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 단계가 뭐냐? 일단 베이직 카빙을 하려면 속도가 있어야 되죠. 근데 속도를 지금 내야 되는데 속도를 다 못 내고 그냥 뒤로 누우세요. 속도는 없는데 기울기를 줘버리면 넘어지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대한 속도에 대한 거를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직활강을 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근데 직활강을 하기 위해서는 조작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면허를 따고 차를 처음 산 사람이 이제 150km, 160km 이렇게 밟는 격이에요. 처음에는 60km, 80km만 돼도 막 벌벌벌벌 거리죠. 저도 그랬습니다. 100km 넘기기 힘들었고요. 어떨 때 우리가 속도를 낼 수 있냐? 내가 이 속도에서 멈출 수 있거나 조작하거나 제어할 수 있다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제 조작이 편하고 그러니까 속도를 더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직활강을 하려면 보드 조작이 여유로워져야 돼요. 내가 언제든 멈출 수 있고, 사람이 많은 이런 펭귄 같은 곳에서 언제든 사람을 피할 수 있고, 사람을 보고서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만 속도를 내는 거거든요. 베이직 카빙을 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야 되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보드를 조작할 줄 알아야 돼요. 보드를 조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드를 조작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통틀어서 그냥 슬라이딩 턴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카빙을 하기 전에 좀 슬라이드 턴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 많이 타시는 분들은 카빙을 바로 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스타트도 못하고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제 날이 자신도 모르게 박혀버려가지고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보드 조작을 좀 할 수 있어야지만 나중에 카빙으로 가서도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거는 조금 인지하고 계세요. 슬라이딩을 할 건데, 슬라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리를 좀 알아야겠죠. 낙하하는 운동이에요. 미끄러지는 운동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동차로 치면 엑셀 브레이크가 아니라 우리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서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엑셀을 밟은 경우가 있겠죠. 엣지각을 브레이크를 많이 풀면 엑셀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사이드 슬립 할 때, 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뒤로 살짝 기대면서 엣지각을 세우면 브레이크가 걸리죠. 살짝 엣지각을 죽이면 어떻게 되게 밑으로 쭉 내려가죠. 이렇게 사이드 슬립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낙엽을 하죠. 낙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무게 이동, 중심 이동 이렇게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요. 이게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엣지각을 들어서 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엣지각을 들면 멈춥니다. 엣지각을 내리면 좀 앞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양발을 다르게 줄 수 있어요. 얘는 들고 얘는 내릴 수가 있거든요. 들고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른발은 들고 왼발은 좀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게요?
이렇게 흘러가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저항이 좀 풀렸고 얘는 저항이 세게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이렇게 흘러갈 거고, 반대로 이렇게 멈춘 다음에 얘는 세우고 오른쪽을 내려면 쭉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거를 많이 해버리면 회전을 할 거예요. 이 각도 차이를 많이 주면. 왜냐면 오른쪽에는 힘을 많이, 저항을 많이 주고 왼쪽에는 저항을 풀어주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면 직활강이 되는 거죠. 이게 노즈 드랍의 원리입니다. 자, 일본에서는 뭐 테일 스윙 많이 하죠. 그리고 일본 제가 본 교범에서는 이제 노즈 드랍이 기본입니다. 노즈 드랍을 하기 위해서는 이 토션을 써야 돼요. 이 토션은 비튼다는 표현인데, 이 토션을 써야지만 노즈 드랍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출발할 때 어떻게 해요? 출발할 때 뭐 점프 뛰어서 가거나, 왜냐면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점프 뛰어서 가던가 뒷발 차가지고 얍 이래가지고 이제 직활강을 시작한단 말이죠. 엑셀을 주고 한쪽만 저항을 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냐를 알려드릴게요. 총 4가지입니다. 4가지는 나중에 엄청 심화해서 한 번 더 짚을 건데요. 간단하게 짚자면 발목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턴을 배울 때는 어깨부터 돌리라고 배웠죠. 뭐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깨도 돌려서 골반, 무릎, 뭐 발목이 다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안 움직이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에게는 조금 이제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죠. 아까 이 원리를 좀 설명해 주고 이제 발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더해져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자, 발목입니다. 발목을 펴주고, 자, 발목을 위로 정강이 쪽으로 당겨주면 이게 비틀림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왼발을 펴주고 오른발을 당겨주면 왼쪽으로 가고, 자, 오른발을 펴주고 왼발을 당겨주면 이렇게 가겠죠. 이 브레이크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왼발만 브레이크 잡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죠. 오른발만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왼쪽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발목으로 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무릎이에요. 무릎을 꾹 누르면 이제 엣지가 죽는 거고요. 자, 눌려지는 거고, 무릎을 반대로 쭉 피면, 무릎을 쫙 펴보면 얘를 피면서 이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발목을 쓰는 거고, 두 번째는 무릎을 쓰는 거예요. 이제 무릎을 쓸 때는 발목도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다 계속 더해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골반이에요. 몸을 쭉 이동시켜주면, 자, 무릎이랑 발목이랑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이 움직이면서 이제 데크가 이쪽에 쭉 눌리겠죠. 자, 무게중심이 갔으니까 몸이 이동했죠. 이동하면서 이쪽 발이 살짝 이렇게 펴질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왼쪽, 자, 멈추고 오른쪽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발목, 무릎, 골반까지 했고요. 이제 어깨예요. 이제 발목, 무릎, 골반에다가 어깨에도 더해주는 겁니다. 어깨도 이렇게 가주면, 자, 골반만 갈 수도 있고 어깨랑 같이 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다 쓰면 엄청난 데크 움직임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어깨를 이쪽으로 쭉 갔는데 데크가 회전할 수도 있고요. 이거 밑에 골반, 무릎, 발목이 다 같이 상호작용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데크를 이제 조작을 할 때, 자, 발목, 무릎, 골반, 어깨 이렇게 연습을 하고 한 번에 다 쓸 수 있도록 조금 가르치는 편이고, 이건 제 방식이에요. 뭐 다른 분은 다르게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제가 생각한 방식이고 저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슬라이딩 턴을 하려면 보드를 조작해야 되는데, 자, 보드를 조작하는 건 알겠죠? 이제 뭐 업다운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일단 토션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자,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드를 들었습니다. 자, 보드 사이드 슬립 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자, 무릎, 발목, 골반, 어깨를 적절히 서가지고 토션을 만듭니다. 그럼 여기는 저항이 생기고 얘는 저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흘러가다가 얘 저항을 많이 주거나 얘를 더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직활강 라인까지 오겠죠. 그럼 이 상태부터는 오른쪽 다리를 딱 베이스를 밟아서 직활강입니다. 이 직활강 상태에서 왼발에 뒤꿈치를 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이 생겼으니까 자연스럽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하면서 어느 정도 왔을 때 뒷발에 뒤꿈치도 살짝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이 둘 다 생기니까 위쪽을 보고 회전해서 멈추게 되겠죠. 이런 원리인데요. 이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상태에서 발목이에요. 자, 발목을 오른쪽은 살짝 들어주면서 왼쪽을 살짝 밟아볼게요. 이렇게 쭉 밟아보면 이렇게 회전이 가죠. 얘를 다시 올려주면 이렇게 멈추는 거고, 반대쪽으로도 얘를 발목을 살짝 꾹 눌러주면 어떻게 됐어요? 얘는 들고 있어야 돼요. 쭉 하면 얘를 들면 멈춰주고,
지금 발목을만 쓰고 있고요. 나중에는 무릎이나 어깨도 같이 쓸 거예요. 토션을 이렇게 이용해서 턴하면 제가 손을 잘 봐주세요. 자, 여기서 쭉 눌러서 어깨 왔죠. 여기서 살짝 기울기를 써주면 뒷발을 쭉 보면 지금 엣지가 돼 있죠. 여기서 오른쪽은 버티고 있고, 자, 왼쪽 뒤꿈치를 꾹 밟으면 어떻게 돼? 도회전하겠죠? 여기서 살짝 기울기 되면서 잘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턴을 하시면 됩니다.